자, 오늘은 무슨 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요 내용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 6문제. 몇 개를 맞춰야 된다? 5개. 예, 목표 4개 갖고 안 돼. 도시개발법은 5개 목표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이 점수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봐봐. 국토개발법에서 12문제 중에 9개. 도시개발법 6문제 중에 5개. 그럼 몇 문제야? 거기서 14문제. 몇 개만 맞으면 과락 면해? 2개만 더 맞으면 돼. 그죠? 그럼 과락은 당연히 면하는 거고. 여러분들 목표는 몇 점? 60점. 공법은 60점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하려면 국토법에서 9개, 도시법에서 5개 이렇게만 맞으면 뒤에서 아무리 허부적거려도 60점 정도 나오는 데는 크게 무리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 주에는 휴가야. 그래서 다음 주 건너뛰고 이제 그다음에 8월 아마 한 8월 우리가 보는 게 언제야? 그럼 8월 한 11일인가? 11일. 8월 11일이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벌써 8월 중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8월 초는 건너뜁니다. 그럼 지금 며칠 남았죠? 92일. 딱 몇 개월 남았어?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금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주간이야. 다 달라. 사람마다 공부하는 건 달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면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그 기본서 어떤 책이든지 요약집을 보든 좋든 프린트를 보든 좋든 하여튼 아니면 기본서를 보든 내가 지금은 마지막으로 봐야 될 책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됩니다. 이걸 볼까 저걸 볼까가 아직도 허부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딱 한 것. 여기 있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마다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여기 있는 것만은 토시까지 맞추겠다는 그런 책이 한 권이 지금은 이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우리 기본서예요. 그래서 기본서는 너무 두꺼운 것도 아니고 너무 얇은 것도 아니야. 몇 페이지죠? 250페이지. 공법은 250페이지 정도는 봐야지 됩니다. 다른 과목까지는 제가 터치 못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안 되고 공법만 얘기한다면 이 기본서에 있는 250페이지 이것만 딸딸딸 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기본서 없는 거야. 그런 거 뭐 해도 돼? 제껴도 돼. 제껴도 돼. 안 봐도 돼. 굳이 기본서에 없는 거. 근데 가끔가다 없는 거 설명하는 게 있어. 그래서 설명할 때 요거는 꼭 봐야 된다라고 했으면 기본서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본서에서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표시를 하는 얘기야. 다시 거기다 몇 줄 써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 한 권 가지고 그것만 마지막까지 간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최선일까?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성적이 절대 느는 거 아닙니다. 많이 풀으면 뭐합니까? 그 내용 다 소화도 못 시키고 하는데 그럼 뭐 하는 거야? 설사하는 거야. 먹고 설사하고 먹고 설사하면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해? 다 설사하는데 몸에 이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해야 돼? 주어진 문제 현정 우리 여기 문제집이죠? 이것만해도 몇 페이지입니까? 상당한 분량이야. 짠 분량 아니야? 지금 2달 동안 나온 이 문제집도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내 거로 소화시키고 다 공부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럴 때 추가적으로 문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소화 못 시키면서 다른 문제집 어디 들럭거리고 어디 있는 거 끼웃거리고 그걸 보고 뭐란다? 비읍 시옷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비읍 시옷이 뭔지 아시죠? 예, 자기 있는 문제집도 뭐 다 못 풀고 있으면서 뭘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그거는 진짜 비읍 시옷입니다. 현재 있는 걸 다 공부하고 나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도대체 여기 있는 건 나는 이제 다 완전히 섭렵했다.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 그래? 그럼 딴 거 보란 얘기야. 그때 가서 여기 있는 것도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딴 거 그럼 기웃거리고 있는 것들 그거는 진짜로 바보짓이지 그거는 절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럼 가장 효율적인 건 뭐더냐?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먹었고 뭐가 강하대? 희발성. 그는 뭐 까먹는 거. 들여다보면 까먹고 들어보면 까먹고. 그럼 그걸 안 까먹고 머릿속에 남기는 것밖에 없다? 본 거 또 보는 겁니다. 새로운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봤던 건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 보면 뭔가 좀 생소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있었나? 이런 게 있었나? 그래. 근데 저번 내가 보던 거 보면 맞아 이거 썼어. 여기 있었어. 근데 새로운 거 보면 있었나?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뭐가 최선이다?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해서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정확하게 내 거로 숙지해서 시발성을 날리지 않으려면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게 최선이다. 여러 번 불려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약속했죠? 저도 휴가 기간 동안에 굴착기 기능사 자격증 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책 교보문 가서 샀습니다. 그래서 교보문 가가지고 책을 봤더니 한 5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 10권 정도 돼. 그래서 10권 다 꺼내놓고 하나씩 다 펴봤어.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실내서 간다는 한 권 딱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는 거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딴다고 지게차도 사오고 그다음에 굴착기와 관련된 실무와 관련된 책이 또 칼라로 된 게 2권 있어가지고 그거는 실무할 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건 2권 따로 사고 그래서 한 10만 원어치 들여가지고 책 저기서 샀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어쨌든 저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한다? 일단 연필로 다 한 번씩 쭉 읽으면서 쭉 가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쭉 읽어요. 그러다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럼 거기다 내가 옆에다 이건 또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거 연필로 다 이렇게 꺾기 표시해놔요. 나는 꺾기. 지나가다 꺾기. 그래서 이건 진짜 중요하다. 별표. 뭐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한번 처음에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 근데 사실은 용어 자체가 생소해. 나도 생선 처음 봐. 내가 혹시 그런 거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여러분도 똑같아. 공법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되게 생소하죠? 저도 언제 굴착기를 해봤느냐고. 내가 굴착기 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나름대로 새로운 것지만 읽어가면서 하나씩 봐가면서.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표현을 모르겠어. 그럼 뭐해? 인터넷 검색해봐.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그 단어 관련된 내용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거 옆에다 또 써놓고 표시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읽을 겁니다. 그래서 며칠 읽더냐. 설마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 되겠지. 약속하는데 저도 아침 9시에 도서관 갈 겁니다. 저 내일부터 아침 9시에 도서관 딱 처박혀가지고 밤 9시까지는 할 거야. 그래서 9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처박혀가지고 저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벌써 원서는 접수했고 다음 달 10일 날 시험 봐요. 11일이 여기 우리 수업이야. 금요일 날. 목요일이 진짜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날 목요일 날 가서 시험 볼 겁니다. 목표는 90점입니다. 내가 90점 맞을 거라 약속했어. 내가 못 맞았다. 그러면 쪽팔린 거야, 솔직히. 예, 그래서 90점은 필요합니다. 일주일만 공부해도. 근데 그건 어떤 식이다? 먼저 연필로도 한번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뭐 갖고 하냐면 저는 저기를 해요. 색연필. 노란색 색연필 있죠? 그거로다 이건 꼭 중요하다 하는 거. 그건 노란 거로다 거기다 덧입히기 시켜. 근데 그 뭐죠, 저거? 진하게 하는 것들 저 뭐라고 하죠? 형광펜은 너무 진해. 눈에 피로가 와 나는. 그래서 형광펜 대신에 저는 그냥 더 부드러운 게 그냥 색연필, 그 노란 색연필 그거로다가 거기다 표시를 짝짝 좀씩 해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표시한 것만 읽으면 돼. 다른 거 안 읽어. 그래서 표시한 거, 꺾기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그 색연필 표시한 거 그런 것만 다시 읽으면 돼. 그럼 뭐 3번 정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요령은 한 것만 딱 선택해서 그것만 패 조지자. 저는 그럽니다. 왜 그러잖아. 패도 한 놈만 패된다 그러잖아. 맞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패도 뭐만 팬다? 한 과목만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의 책만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것도 몰라서 떨어지는 거지 거기 있는 거 없어서 떨어진다. 제발 좀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좋은 거 있단다. 저기 좋은 거 있단다. 전부 다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다 책에 있는 거고 나중에 보면 다 봤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본 걸 떠봐. 그래서 문제집도 한번 풀면서 틀린 거 있죠? 다시 문제집 그거 또 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보면서 거기 있는 것들은 그때 까먹지 않겠다. 이게 더 중요하지. 새로운 걸 자꾸 볼수록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뭐 하더냐? 불안감만 높아져. 왜? 새로 볼수록 처음 보는 것도 있어. 우리 교수님이 이거 안 가르쳐줬는데 이게 뭐지? 이제 그것도 포고 아주면서 그러면서 30분 동안 그거 하나 무슨 씨름하곤 했습니다. 그런 걸 뭐란다? 비읍 시옷이란다. 제발 좀 그런 거 배우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거 씨름하지 말고 내가 배우는 거 현재 보고 있는 책 거기 있는 것만 딸딸딸 공부한다. 그런 자세로 좀 마지막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공법 시간에 제가 보지 않았던 자료 가지고선 뭐 갖고선 문제를 풀고 앉아있다. 뒤통수 한 대 얻어 터질 줄 알고 계셔요. 예, 여기서는 용납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다 외우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8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아셨죠? 지금 있는 것만 봐도 80점이다. 근데 그것도 못 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죠. 제1장 개발계획하고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 자, 첫 번째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뭐라 보죠? 계획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줄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첫째,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우리 기본서에 보면 써있어 안 써있어? 뭐라 돼 있어요? 수립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돼 있어요. 234페이지 기본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건 그런 건 수립권자는 구역 지정권자니까 지정권자가 원래 누구죠? 시, 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그리고 예배적으로 최고 대빵 국장. 그래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 자들이 지정권자다. 이 자들이 개발계획 수립권자다라고 해야 되죠. 두 번째,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을 지원하면 먼저 해당 도시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까?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맞아요? 아니야. 공자생 외국삼.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온 거 있었죠? 요거는 뭐 한다?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예배지. 이건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녹 지정은 원칙이다, 예배다, 예배다. 그러니까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세 번째, 지정권자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할 때 그때 그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에 이 와자 썼다는 거 조심하십시오. 이거 또는 자로 쓰면 틀린다. 또는 자는 틀려요.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라. 자, 핵심 단어는 뭐죠? 환지 방식일 것.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 그거에 대해서 면삼 총 2의 동의를 받을 것,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면삼 총 2의 동의 받을 것, 이렇게 해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 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건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어디에 나오죠? 236페이지 맨 위에. 기본서 2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걸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첫째, 누가 변경한다? 지정권자가 직접 지가 변경해도 돼.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해도 돼. 아니면 일정한 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변경해도 돼. 그때 요청은 누가 요청할 수 있죠? 첫째, 중앙행정의 장들, 장관들이 요청했을 때. 그럼 국장이 지가, 그건 내가 볼 때는 국장한테 하는 거야. 그건 중앙행정의 장이 국장한테. 또 누가?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사에게 그렇게 요청하면. 또 하나, 사업시행자가 뭐대로 해버렸더니 사업시행자가 먼저 해버렸더니 이놈의 개발 계획이 이게 가능한 계획이야? 불가능한 계획이야? 불가능해. 도저히 저건 달성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인 개발 계획을 만들어놨어.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보여. 그럼 시행자가 누굴 찾아가? 저 개발 계획 수립한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죠? 지정권자님, 당신이 수립한 개발 계획 그거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 좀 변경해 주세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몇 명 있다? 3명. 첫째, 중앙행정의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 또 하나, 시행자. 이렇게 3명이야. 따라서 시행자도 지정권자에게 개발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있다라고 했을 때죠. 없다 틀렸고. 또 얼마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뭐가 필요하다?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료 등의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능의 서로 조화가 필요한 건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제곱미터면 됩니까? 아니요. 이건 더 높아. 얼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부터 기능의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유학 우리 기본서 어디에 나오죠? 수립 기준에 나와. 수립 기준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거. 거기에 330만 이상일 때 기능의 서로 조화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것도 틀렸죠. 그럼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옳은 거 몇 번? 정답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유로서 틀린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어디 갔어? 없네? 공자생, 그 다음에 외국삼 이렇게 오래 썼죠. 그럼 공자생, 외국삼. 그럼 개발계획을 공모하는지요. 그럼 공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지요. 의무기간 며칠 이상 하라고 그랬죠? 의무기간 90일 이상.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럼 응모에서 선정된 자. 개발계획을 가져왔는데 제일 잘 만들었어. 자, 네 걸 할게 라고 선정했어. 그럼 그 자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무슨 혜택을 줄까? 뭐? 시행자.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 네가 가져온 개발계획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해. 네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그 자를 시행자를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게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시행자 우선권을 준다. 자, 생산녹지적은 모든 생산녹지적이 아니야. 이거 말글을 잘 봐요. 자, 조금 말이 어려워. 이거 생산녹지적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이 말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일까? 보세요. 자, 여기가 뭐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밑바탕에 용도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용도지역에 여기는 무슨 지역이랍니까? 자연 녹지지역이래. 이거는 자연 녹지지역이래. 그다음에 이쪽은 무슨 지역이래?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이래. 근데 이쪽으로 뭐래? 이건 생산 녹지지역이래.
그럼 이때 생산 녹적이 차지하는 면적은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차지할까? 도시개발 전체 면적 중에 요거 생산 녹지 차지하는 건 전체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해야 되지 생산 녹적은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라는 뜻이다.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생산 녹적이 차지하는 건 그 구역 전체 면적이 얼마만 차지할까? 100분의 30 이하, 30% 이하만 차지해야 되지. 이 생산 녹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정하는 건 될까 안 될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정했어. 이게 도시개발구역이야. 그럼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50% 돼야 안 돼? 안 되죠. 어디가 50%를 넘어? 생산 녹적이 50% 넘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지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녹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30% 이하만 차지하라. 너무 생산 녹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을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획관리지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때 도시지역 외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계획관리지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도시지역 외 하면 어디라 그랬어? 관농자. 그러니까 관중에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걸 또 몰라요. 맞기를 못 알아요. 그것이 취약한 건 왜 취약하죠? 아직 국도법 용도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제 맞기를 못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때 도시지역 외지역하고 말하면 바로 관농자를 말하는 거고 그 관농자 중에 관리지역에 뭐가 들어있다? 계획관리지역이 들어있더라. 결국 도시적 외 중에 아닌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 말이죠. 또 국장을 첫째 국가균형 발전에서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의장과 협의해요. 도시의전인데 어디만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제한지역에서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의장과 협의해서 하는 적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라고 했었는데 농림지역 제외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4번이 정답. 그럼 5번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100분의 30 이하다. 요거는 또 어떻게 정리했었죠?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뭐 차지하는 게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 주상공 이 세 가지를 합친 면적이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가지를 합친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얼마를 차지해야 된다?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차지하는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면 이런 데는 먼저 구역부터 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구역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틀린 걸 골라라.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도시개발법 내용상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에서 옳은 것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동의 받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새로 만들어 줄게 그랬으니까 새로 만들어 줘서 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그때 동의가 필요한데 그 일정한 동의가 얼마죠? 면삼총이. 두 번째,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쓰면 마저 틀려. 틀려요. 면적 3분의 1만 갖고는 안 돼.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수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있어야 된다. 총수 2분의 1도 같이 받아야 된다. 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개발계획 내용 중 도시개발계획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것들은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잘 봐요. 말이 무슨 뜻인가? 수립한 걸 변경할 때도 뭐 받아야 돼? 당연히 변경 동의 받아야 돼.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았으니까 변경할 때도 똑같습니다. 절차는 동의 받아야 돼. 근데 무슨 변경이 있다? 경미한 변경. 굳이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절차가 생략할 수 있어. 경미한 변경. 뭐가 경미한 변경이죠? 뭐가 경미한 변경이죠? 모르죠. 그럼 경미한 변경은 뭐 있다? 열거돼 있다. 이런 거 이렇게 열거된다. 열거되는 것들은 다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을 일단은 생각하라. 일단은 경미한 변경을 생각하라. 따라서 도시개발계획 명칭을 변경한다. 그건 우리 모르잖아. 도시개발 명칭 변경이라는 게 뭔지. 근데 열거돼 있잖아. 그럼 열거돼 있으면 뭐다? 일단 경미한 변경. 그다음에 변경 동의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추정하자.
애운 건 아니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돼요. 경면 변경일 거다. 열거된 건 경면 변경. 그거는 똑같은 절차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번 다 틀렸고, 이제 그러니까 3번은 모르지만 틀린 거로 일단 추정하라는 얘기야. 틀린 걸 해놓고, 그러고는 잘 모르지만 일단 틀린 걸 해놓고 넘어가. 4번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랍니까? 국가나 지방대 사업 시행자라면 토지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그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옳은 걸 고려했으니까 4번은 확실하네. 예,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대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문장. 그럼 5번 이거는 설명 안 했던 거야. 무슨 말이더냐? 원래 이 면삼총이 동의 누가 받는 거죠? 면삼총이 동의 누가 받는 거야? 면삼총이 여러분들의 동의 누가 받아야 돼? 시행자? 시행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지정권자겠지.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지정권자가 자기가 수립한 개발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동의받아야 되잖아. 누가 받는다? 지정권자가.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죠?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그죠? 그런 자들 있잖아. 높은 자야, 낮은 자야? 높은 자들이잖아. 높은 자들이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동의서 받을까? 귀찮단 얘기야. 그래서 짱구머리를 돌려가지고 뭐를 만들어놨더냐? 자, 누가 사업시행자랍니까? 조합이 사업시행자네. 그때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동의받지 않고 일단은 조합이 성립된 위에, 조합이 설립됐죠? 설립된 위에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조합장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조합장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조합원들 동의서 받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는 면삼총이 있죠? 그거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하겠대. 쥐가 받기가 귀찮으니까 조합장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사업자는 그럼 누구 동의 받으면 돼? 조합원들 동의. 얼마 받으면 되죠? 똑같아. 얼마? 조합원 면삼총이 동의서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하면?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뭐한 것으로 본다? 지정권자가 토지 소유자 면삼총이 동의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 뭐한 거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그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누구 동의야? 조합원 동의야. 그리고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 2분의 3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누구한테 제출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뭐한 거로 본다?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아까 면삼총이 뭐한 거다?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 아셨죠? 그래서 이건 우리 법조문에 있는 내용인데 평상시에 면삼총이 어디 갔어? 여기 2분의 1이 아니야. 면적 3분의 2야. 면적 3분의 2, 면삼총이라는 동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동의받는 면삼총이 동의를 누구를 받는다? 조합원들의 면삼총이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야. 갖다 제출하면 뭐한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거로 본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표현이 틀렸죠? 그래서 내용은 맞는데 숫자가 틀렸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건 4번만 정답. 자, 5번. 이제 4번. 도시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이란 내용으로서 틀린 거. 첫째,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아까 개발계획 변경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지정권자가 지가 변경하는데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죠. 그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는 자들? 요청할 수 있는 자. 누가 있었죠? 중앙행정의장이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 그게 중앙행정의장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여기다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시게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중국공 긴급협의라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공 긴급협의. 그때 중앙행정의장이 국장한테 여기다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뭐 할 수 있죠? 지정할 수 있어. 그때 그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들이 누구한테 사실은 이건 여기 지정권자로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장일 거야. 그래서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면 국가나 지방에서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맞죠? 또 세 번째, 광역도시에나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지역에서 뭔데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개발계획의 내용은 뭐에다 들어맞아야 돼? 그게 광역도시나 도시군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하면 안 돼요. 즉 미래 청사진들이야. 미래 계획들에 대해서 그거에 부합해야지만 된다. 들어맞아야 된다. 또 4번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에서 시행자의 요청마다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변경해도 좋고 시행자의 요청에서 변경하도 가능하죠. 근데 5번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맞아 틀려?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책 찾아보지 마. 그 책 찾는다고 몰라 그거.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맞아 틀려? 이런 게 포함되지 않는다. 틀려요. 그렇게 풀으라고 했지. 내가 언제 책 찾아보라고 그랬어? 책 찾으라고 했어? 찾지 말라고 그랬어? 찾지 말라고 했어. 제발 좀 시키는 대로 좀 해. 어?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맞는다 그랬죠?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틀린 내용으로 추정하라 그랬어. 간주는 아니야. 간주는 아니고 추정이야.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풀으라 그랬죠. 그럼 지금 위에 거 보니까 틀린 문장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번이 틀린 거야? 5번이 이게 틀린 거야. 물론 나머지 중에서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맞는 문장.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문장.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풀으라 그랬죠. 그럼 하나만 더 낼게. 여기다. 잘 봐요.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OX.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했어. OX. 계획은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외워야 돼. 예외적인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죠? 또 다 까먹었지. 또 까먹덕하게. 개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다 그랬습니까? 실시계획에 포함된다고 그랬지? 그거는 조심해서 해야 될 거니까 그거는 따로 외워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들은 일일이 못 외운다 그랬잖아. 했었어 안 했었어? 뭐 좀 처음 보는 표정으로 그렇게 멍하게 바라보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 235페이지. 235페이지 맨 밑에 그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들 중에 동그라미 3번 옆에 보면 주의해가지고 진하게 뭐라고 써있어?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써있잖아. 그거 주의하라고 써있는데 주의를 안 하면 뭘 볼 거야? 주의를 안 하면. 주의를 보라고 했는데. 주의라고 했죠? 백날선은 뭐냐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들어가지 않고 개발계획에 들어갈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간다? 실시계획에 들어간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책이 다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실시계획에 보면 거기에 개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 따라서 그거 하나만 따로 외우고 나머지는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포함된다면 일단은 무슨 문장? 맞는 문장으로 풀고 그렇게 따로 외워야 될 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의 수립 및 변경하는 설명 중 틀린 것. 첫째, 시도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대. 맞을까 틀릴까? 맞잖아. 원래는 시도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예외 국장. 그랬으니까 당연히 시도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에 잠을 거친 후에 시도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구역 지정 요청자는 2명 있어요. 누구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에 있는 지들 시도사에게. 또 하나 있었죠. 누가 요청하죠? 중앙행정의장은 국장한테. 그렇게 요청자가 둘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장, 군수, 구청의 시장에는 대도시장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요청하러 가면 도지사가 뭐라고 한다? 도지사가 뭐다 그랬죠? 우리 남양주시장이 도시개발 좀 지정해달라고 누구한테? 경기도지사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 남양주시에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뭐라고 한댔어? 얌마. 너도 지정권자잖아. 너도 지정권자잖아.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장이 뭐라고 얘기한다? 아참, 나도 지정권자지. 그러니까 지가 내려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네,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대도시장은 지정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 제가 직접 지정하니까. 그래서 대도시장 제외야. 그죠? 근데 여기 처음 듣는 게 있죠. 시군구 도시계획에 뭐를 거치래? 자문을 하노 그래서 이거 심의입니까? 자문입니까? 여기는 또 자문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심의가 아니고 이거는 도시계획이 자문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시험 문제 아직 한 번도 난 적은 없어.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을 지정한 후에 해당 도시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더라. 구역을 먼저 지정해 훑고 나중에 개발 수립하는 거. 아까 몇 가지 있었죠? 6가지. 공자생, 외국삼. 그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하는 경우 있습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에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중앙행정에 요청받아 변경하고 또 5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지원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만 동의받죠? 그러니까 옳은 건 뭐죠? 틀린 거였는데 어디가 틀렸어? 왜 틀렸어? 여기 아까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인데 여기 뭐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와 와자로 쓰라고 해서 그래서 또는 자로 쓰면 틀린다. 둘 중에 하나를 갖추는 게 아니고 둘 다 동시에 갖춰야 되니까 와자로 써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 자, 들어갈 게 아닌 거? 뭐 그걸 다 어떻게 외우느냐고 29가지를. 그러니까 보자.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교통처리계획, 보건,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지구단위계획. 뭐가 하나 눈에 보인다? 좀 전에 했잖아.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 실시계획에 들어갈 내용이다. 그랬었죠? 정답. 저거는 5번. 저렇게 찾는 수밖에 없어요. 자, 7번. 도시개발계획 지정권자가 아닌 자를 고르시오. 자, 구역 지정권자 아닌 자 누구죠? 먼저 지정권자 누구죠? 원래 시도지사.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시도지사는 여기서 몇 명 있을까? 시도지사에는 몇 명? 5명 있었죠? 잘 봐봐. 여기는 5명일까? 아니요. 4명입니다. 시도지사가 5명이 아니야. 여기 4명이야. 누구 있을까? 첫째, 특별시장. 두 번째, 광역시장. 세 번째, 특별자치. 시장 아니야? 아, 도지사야? 아, 특도구나. 그 다음에 누구죠? 누구야? 그 다음에 도지사. 누가 빠졌어? 여기 특시. 누구죠? 세종시장.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지사 4명 써놓고 이하 시도사란다. 여기를 이렇게 놨어. 그래서 특시가 빠져있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럼 누구 있어? 이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누구도 들어가고 예배적으로 누구시죠? 대도시장, 또 예배적으로 누가 있죠? 최고대빵, 국장 이렇게 되니까 결국 국장 들어가요, 특별시장 들어가요, 특별시장 도지사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도시장 들어가, 구청장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구청장은 여기에 없다. 그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 8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 구역지정 제한. 자, 구역지정 제한은 조금 까다로운 건데 자, 깊이 들어간 거야.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조합을 제외한. 한마디로 누구죠? 국지조를 제외한. 이렇게 표현해. 국지조라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들이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야. 사업시행자 지역이 있는 자들은 누구한테? 특도 시장은 수천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도시개발계획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누구한테 제한한다? 특도 시장 수천장에. 누가? 국지조는 제외하고. 그때 왜 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조합이 제되는 이유는 왜 제외? 아직 설립도 안 됐다 그랬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설립되는데 지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합이 설립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제한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그럼 이건 맞아요? 예, 이건 일단 맞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지역이 어디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에 시장군 수천장에 구역지정 제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을 걸치면 누구한테 제할까?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 그 걸쳐있는 면적 중에 면적이 가장 큰 거야. 그냥 큰 게 아니고 걸쳐있는 부분에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있는 지역, 거기 가장 큰 지역이죠.
고자들에게 시장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라. 이것도 맞는 문장. 세 번째, 토지 소유자,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주자법인. 이거 한마디로 뭐라 부른 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른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르지 얘들을? 이걸 민간시행자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부른다? 민간시행자. 그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고 한단다. 자, 그것을 제한하면 해당 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있어 없어? 우리 책에 보면 써 있어요. 있어 없어? 어디 있어요? 지정의 제한. 23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이번에 제한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하고 나오죠? 바로 거기 나와 민간시행자만 지정을 제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토지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그럼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장, 특도, 시장 수준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한마디로 제안 들어오면 그 제안 들어온 검토 결과를 그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제가 강의할 때 제안하고 요청을 구분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안 들어온 거하고 요청 들어온 거하고 차이가 뭐라 그랬죠? 뭐 해달라고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뭐죠? 요청. 이것 좀 해주세요. 제안. 뭐 좀 해달라고 오는 건 똑같아. 제안이나 요청이나. 차이점이 있다. 어떤 차이 있다 그랬죠? 제안은 반드시 검토 결과 제안자에게 통보하래. 공법 전체가 다 그래.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결과 통보해야 돼. 근데 요청이 들어오면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요청 들어온 걸 하겠다 안 하겠다 결과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잖아. 그때 달라. 그런데 뭐 들어오는 건 제안 들어오는 건 반드시 검토를 통보해. 자, 우리 국토위계 및 유명한 법률에서 뭐 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라고 입안 제안이 들어오잖아. 그럼 검토 결과 통보해야 안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머릿속에 안 떠올라? 도시군 입안의 제안. 돌아가 봐. 쭉 돌아가. 그러면 입안 제안으로 들어오면 검토 결과 언제까지 통보하죠? 원칙 제안일로부터 며칠? 제안일로부터 며칠? 45일. 아직도 45일이 안 떠오른다는 건 심각해. 그건 애워써야 돼. 그러니까 딴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라도 제대로 보라는 얘기야. 그거야. 지금 것도 못 부르면서. 그죠? 며칠?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있었죠? 그게 검토 결과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란 얘기야. 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안 들어오면 항상 통보합니다. 여기도 검토 결과 통보란 말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이 없어요? 238페이지에 있잖아. 3번 수용 여부 통보. 수용 여부를 원칙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여기는 1개월이야. 45일이 아니고 여기는 1개월 이내 검토를 통보해 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개월 플러스 1개월 연장.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수용 여부는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안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통보한다. 그 기간이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아셨죠? 그건 통할 필요 없다. 틀렸죠? 미음, 특도, 시장은 수청장은 제안자에게 강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비용의 전부일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없어? 여기도 있어. 뭐랑 똑같아? 도시군 관리계 입안 제안 들었을 때도 그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한테 부담시키죠? 그때 강제 부담이야? 협의 부담이야? 거기도 협의고 여기도 협의야. 항상 비용 부담은 강제 부담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말이 강제 부담이 없지. 야, 너 이거 돈 낼래? 그럼 내가 제안을 한번 고려해 볼게. 그럼 돈 낼래? 그럼 고려해 볼게. 거꾸로 얘기하면 돈 안 내면 고려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잖아. 그게 무슨 협의야? 반강제적인 거지. 말만 싸가지 없이 협의라고 써놓고 실제로 본다면 반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맞는데 강제로 부담시킨다가 아니고 뭐다? 협의하여 그렇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 틀린 걸 고르라고 했어? 여기 틀린 걸 고르라고 했잖아. 또 뒤져라고 풀어놓고는 또 옳은 거 골랐어요. 몇 개야? 기억, 년, 디귿 3개는 맞고 리얼, 미음은 틀렸어. 맞죠? 그러니까 정답 3개, 3번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옳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걸 고르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3번 아니야. 2번이 정답이다. 왜? 틀린 걸 고르니까 2개다. 이렇게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첫째, 일반 공업지역에 도시개발을 지정하려면 그 면적이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자, 먼저 정리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원칙적으로 기준 면적 얼마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일단 나눠놓고 머릿속에서 정리할 때 그렇게 나와야 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원칙 1만 제곱미터 이상. 단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보전녹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보전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면적 없다. 지정할 수 없으니까 얼마 이상의 면적 기준 없어. 아셨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도시지역은 원칙 1만, 공업지역은 3만, 보전녹지역은 없음.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죠? 도시지역 외지역 원칙 30만, 예외 10만. 30만, 10만. 예외죠?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말이야, 이런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정하는 구역 4군데가 있어. 어디죠? 기준 면적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는 특수한 구역이 있어. 4군데. 어디죠? 용도지역과 관계없어. 여기는 기준 면적 얼마인지 필요 없어. 용도지역을 따지지 않아. 어디죠? 취계지국. 취계지국.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있었죠?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취락지구는 어디 지정했어? 자연 녹지지역에는 자연 취락지구야. 그 취락지구는 면적이 얼마 이상의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죠? 원래 자연 녹지지역이라 했으니까 녹지지역에는 얼마야?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이니까 원칙 1만이잖아. 그죠? 공업지역만 3만이고 자연도 1만이야. 그럼 그때 그 취락지구가 면적이 1만 이상이 돼? 아니, 1만이 안 돼도 지정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취락지구는 면적 기준을 그 해당 용도지역이 뭔지 따지지 않아. 그냥 취락지구라면 무조건 도시개발을 정할 수 있지. 면적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은 얼마죠?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이건 3만. 두 번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 지정할 수 없다? 좀 전에 했잖아. 자연녹지지역 지정해 못해? 하죠. 구역 지정할 수 있죠. 얼마면 돼?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 어디를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보전녹지지역에만 지정하지 못하듯이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있어. 단 생산녹지지역은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얼마큼 차지해야 돼? 도시개발 전체 면적 중에 생산녹지지역이 차지하는 건 그 전체 면적의 100분의 32야.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은 너무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야. 그럼 보전녹지지역은 아예 지정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보전은 아예 지정할 수 없다. 생산녹지지역 구역 전체 면적의 30% 이하만 차지하라. 그럼 자연녹지지역은 그런 제한 없어. 자연녹지지역 외에 도시개발 전체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 자, 3번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면적이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계획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그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맞아요? 왜 30만이야? 계획관리지역은 어디죠? 도시지역? 외지역이잖아. 관농자 지역이잖아. 아까도 나왔었어. 관농자 지역이야. 그러니까 얼마죠? 30만 이상. 맞잖아요. 맞는 거야? 또 4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및 도시적 외지역 중 광역도시계 및 도시구에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도시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오죠? 239페이지 위에 쌍괄호 2번 나옵니까? 그 쌍괄호 2번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요 말기. 볼래요? 그림으로 그릴게. 잘 봐요. 이거 평상시 설명 안 했었어. 왜? 시험 문제 안 났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출제 돼야 돼. 분명히 나야 돼 이건. 근데도 이상하게 안 나오고 있어. 신기하게만큼 안 나는 거야. 나야 될 분야인데. 자, 보세요. 우리 용도지역을 어떻게 쪼갰었죠? 자, 이 그림 뭘 뜻해? 공룡알 4개가. 무슨 지역이야? 여기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은 다시 여기 보존관리, 여기 생산관리, 여기 계획관리지역. 항상 그림 저는 이렇게 그렸었죠? 이 정도로 머릿속에 써올려야 돼. 자, 그런데 무슨 지역이래? 도시지역, 외지역만이 아니고 쪼개졌어요. 도시지역 또 쪼개. 어떻게 쪼개? 도시지역은 여기 주거지역, 여기 상업지역, 여기 공업지역, 여기 녹지지역. 근데 봐요. 녹지지역을 다시 셋으로 쪼개. 이렇게 쪼개놓고 여기 무슨 지역? 보전녹지, 여기 생산녹지, 여기 자연녹지, 보생자 이렇게 쪼개놓고 지금 어디를 묻고 있습니까? 저기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말했어. 그죠? 그럼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하면 어디야?
봐요. 그림을 그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맞아요? 지금 빨간 테두리. 빨간 테두리가 어디야?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죠? 여기야. 그럼 여기에 공통점 무슨 지역이죠? 이 지역들의 공통점 뭐야?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공통점. 그럼 지금 어디가 빠진 거야? 어디만 빼고야? 주, 상, 공, 보존녹지. 뺀 거죠? 아까 보존녹지역은 아예 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존녹지역은 아예 지정할 수 없어 뺀 거야. 그럼 결국은 뭐 빼고? 주, 상, 공 빼고 나머지 지역이야. 그럼 우리가 주, 상, 공 하면 무슨 지역? 진짜 개발하는 지역. 주, 상, 공 진짜 개발하는 지역. 녹관, 농자 진짜 보존하는 지역. 이렇게 했었죠. 그럼 결국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은 원래 뭐 하려고 지정한 용도적이다? 보존하려고 지정한 지역입니다. 그럼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들은 함부로 까먹어서 도시개발 사업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뜻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그대로야 돼. 그래서 이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은 원래 뭐 하는 지역? 보존하는 지역. 함부로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지역들. 근데 거기다 뭘 하고 싶은 거야?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뭘 지정해야 돼?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거 아니야. 근데 도시개발 구역 함부로 지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돼 있다냐? 원칙이 여러분들 책에 보면 첫 번째 뭐 하라 됩니까? 1. 고수의 첫 번째는 그런 지역에서는 무슨 지역이 수립돼 있고 요 해당 지역에 여기 지금 빨간 테두리 안에 자연녹지 생산 도시 이 빨간 테두리 안에 무슨 계획이 수립돼야 돼? 거기에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이나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 돼 있어야 돼? 수립돼 있어야 되고 이게 수립돼 있어야 돼. 요게 요 지역 안에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돼? 광역도시나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계획들은 공통점이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공통점 뭐야?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야.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죠. 둘 다 공통점은. 근데 그 계획 희망사항에 뭐가 들어있어? 개발이 가능하죠. 그럼 잘 봐요. 장차 어디를 개발하겠대? 그 광역도시에서 잘 봐. 내 손을 여기를 개발하겠대. 여기를 개발하겠대. 여기를 개발하겠대. 여기를 개발하겠대. 여기를 개발하겠대. 무슨 지역에서? 광역도시나 도시에서 장차 여기가 뭐 할 지역이다? 개발할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는 지역. 그런 데만 골라서 뭘 지정해야 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따라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이미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광역도시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서 뭐가 가능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그 계획에서 보존하자는 게 아니고 개발하려고 한다는 그런 지역들만 골라서 거기만 뭐 한다? 도시개발을 지정해야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 거야. 그런데 말이야 여기 아직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잖아. 광역도시나 도시에 수립됐어? 아직 수립 안 됐어? 수립이 안 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은 기다려야 되죠. 언제까지? 광역도시나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그리고 그 계획에서 뭐가 가능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게 그려질 때까지 다 지정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예외를 맞는 게 바로 뭐냐? 광역도시나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했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는 적이 그중에 이 중에 두 군데가 있다라 얘기입니다. 어디는 광역도시나 도시에 수립되지 않았어도 거기를 도시개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디? 바로 자연녹지적하고 또 하나 계획관리적. 자연녹지적하고 계획관리적. 여기는 아직 무슨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도 광역도시나 도시계 수립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도시개발을 정할 수 있다. 왜 그러죠? 이유가 자연녹지적과 계획관리적은 아직 광역도시에 수립되지 않았어. 어디가 개발하지 않았지 몰라. 그게 없어. 근데도 거기는 도시개발구역 개발하려고 지정해도 돼. 왜 그러죠? 자연녹지적과 계획관리적의 공통점이 뭘까?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뭐죠? 둘 다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들이다. 둘 다 공통점은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우리 녹지지역 중에 무슨 녹지지역이 가장 개발이 가능하죠? 녹지지역 중에 가장 개발하는 게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중에 어디가 제일 개발할 수 있어? 녹지지역 중에. 그것도 모르니까 지금 맞게 못 알아듣는 거야.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다음에 보존녹지지역 있잖아. 어디는 개발 못해? 보존녹지지역. 그다음에 농사짓는 지역은 생산녹지지역. 그래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 자연녹지적. 그래서 자연녹지적을 제가 야누스 얼굴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 왜 야누스 얼굴이죠?
자연 녹지역을 뭐라 표현한다? 야누스 얼굴. 야누스가 뭐죠? 야누스가 뭐야? 두 얼굴의 사나이. 반 이쪽 얼굴 서로 반쪽이 다른 거. 이게 야누스적인 거죠. 왜? 자연 녹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개발이 허용된다고 했어. 원래 뭔데? 보전을 필요하는 지역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럼 보전, 개발이 뭐 하는 거야? 공존하는 지역. 도대체 보전하자는 거야? 개발하자는 거야?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지. 그런 지역을 뭐라 한다? 자연녹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연녹지역은 보존도 하면서 뭐도 할 수 있어? 개발도 할 수 있는 지역. 그 개발할 수 있으니까 광역도시나 도심의 수립과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도시개발을 정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우리 도시적 외지역 중에 가장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 어디야?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장차 뭐로 들어갈 지역이야?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된다. 그냥 도시적의 편입이 아니야. 그냥 도시적이 아니고 주로 무슨 지역? 주상공. 이거로 편입된 지역이야. 그러니까 건폐율도 20%야 40%야. 녹지지역은 얼마죠? 녹지지역은 건폐율 20%야.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40%야. 녹지지역보다도 더 높아. 왜? 나중에 무슨 지역으로 갈 지역이니까? 주상공으로 갈 지역이니까 건폐율을 주상공에 가까이 그쪽으로 끌어올려서 무려 40%까지 올려주는 거야. 근데 녹지지역은 얼마밖에 안 돼? 20밖에 안 되는데도 오히려 그 계획관리지역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도 결국 뭐 할 수 있는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 무슨 계획과 관계없이 광역도시나 도시운계획 관계없이 거기는 뭐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다시 설명 안 해. 그거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났지만 출제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중 광역도시계획 및 도심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대. 그럴 때는 어디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럴 때는 자연녹지적하고 또 하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5번 국토의 개미 융합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없다. 있다. 면적에 관계없이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그게 몇 가지 들어있다? 네 군데 들어있다. 어디? 취, 개, 지고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르는 국장. 이렇게 해오라 그랬죠. 아셨죠? 자, 따라서 뭐가 물었죠? 옳은 걸 골라라 그랬을까? 옳은 게 몇 번이야?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10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 기준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다만 예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 이종 일반 주거죠. 주거지역이네. 그럼 얼마죠? 도시적이니까 얼마야? 원칙. 도시적은 1만 제곱 대상이야. 그죠? 일반 상업지역. 이것도 도시적이니까 얼마죠? 도시적이니까 다시 1만. 그죠? 공업지역만 얼마? 3만. 그래서 중공업지역은 3만. 그래서 1만, 3만이야. 그럼 농림지역은 뭐죠? 도시적, 외지역. 원칙 얼마죠? 30만 제곱미터 대상이죠. 그런데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뭐 10만인 건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야. 원칙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만, 3만, 30만. 1만, 3만, 30만. 몇 번? 아니야. 몇 번이야? 1만, 3만, 30만. 4번이네. 4번이 정답. 자, 다음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적 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 몇 군데 있었죠? 아까 네 군데. 어디? 취, 개, 지, 구. 그래서 취계주고 아닌 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죠. 그리고 5번 보세요.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과 협의해서 지정을 줘서 어디만 빼고 자연환경 보존. 아까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이거 항상 똑같아요. 내용은. 나올 때마다 이건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없다. 그게 바로 국장이 정하는 지역은 이런 지역에서만 지정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면적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거 취계지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정답. 자, 12번 도시개발구역 분할 및 결합개발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분할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야? 239페이지 밑에 나와요. 자,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뭐 하는 거? 이렇게 둘로 쪼개는 거. A지역, B지역으로 쪼개서 개발하는 걸 분할개발. 결합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결합개발은 어떻게 개발하는 거야?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해갖고 또 하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거. 이걸 합쳐서 뭐라 본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보는 것. 이걸 무슨 개발? 결합개발을 한다. 이게 결합개발이야. 그래서 결합개발이란 하나의 도시개발을 보는데 서로 떨어진 두 개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여기서 핵심 뭐였었죠? 그때 분할개발할 때는
분할되는 각각의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돼?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라. 그랬었죠? 아까 도시개발 최소 면적이 얼마 있었어? 1만. 공업지역 3만. 도시지역 외지역 30만, 10만.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얼마나 돼야 돼? 1만은 돼야 돼. 그래서 분할 개발한다는 대로 최소 면적이 1만. 그럼 결합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설명했었어. 결합 개발할 때는 여기하고 요것이 얼마가 돼야 돼? 요거 1만 이상, 이걸 1만 이상일까? 결합 개발은. 그럴까? 아니면 합쳐서 1만 이상일까? 그럴까? 그러면 4만이 뭐야? 1안도 아니고 2안도 아니면 4만이 뭐야? 1안. 각각 1만 이상. 아니야? 2안. 합쳐서 1만 이상. 아니야? 4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1만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가 1만 이상. 그럼 합치면 얼마야? 당연히 1만 이상이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1만이니까 합치면 당연히 1만 이상 아니야?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혼동한 게 뭔지 알아? 혼동하는 게 합쳐서 1만 이상 같아. 나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합쳐서 1만 이상. 맞잖아. 그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아니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얼마면 되는데 1만 이상이래. 그럼 합치면 당연히 얼마가 돼? 1만 이상 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놨어. 법을 조금 재미있게 만들었어.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1번.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뭔다? 결합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해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무슨 방식으로 한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한대. 이거 봐요. 수용 사용이야. 그때 수용 대상의 면적 3분의 2 면적 3분의 4에 달하는 소유하고 총수 2분의 4의 동의받아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거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이거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요건이 있었어. 민간 시행자 어떤 요건을 줘야 돼? 토지 면적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3의 동의받아라. 우리 책 몇 페이지에 있죠? 수용 방식이니까 저 뒤로 가야 돼. 몇 페이지냐면 250페이지. 25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민간 시행자 수용 요건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 보면 면적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상에 동의받은 민간 시행자만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 그래서 수용하여 할 때 서로 떨어진 지역에서 결합개발 방식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각각에 대해서 각각 면적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아야 그때 결합개발을 할 수 있다. 그거랑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를 시행하게 하려면 동일 또는 연접한 특광도 특도에 위치해야 된다. 자, 이때 서로 떨어졌다 해서 제주도하고 저 서울하고 이렇게 떨어져도 돼? 그걸 어떻게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적어도 떨어졌다는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돼.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같은 특광도 특도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옆에 붙어있는 연접한 특광도시군의 위치는 해야 되지. 너무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일 또는 연접한 지역까지 와야 돼요. 거기까지. 3번.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순환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과 서로 떨어진 지역을 뭔다?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일단 면적이 얼마야 돼?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 순환개발 방식으로 도시를 시행하는 그 지역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로 한다. 아까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한쪽의 면적이 최소한 얼마일까?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1만 제곱미터 이상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이거 서로 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만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이야. 4번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 면적 3분의 4에 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라. 아까 어디에 나왔었죠? 요거. 아까 면적 3분의 2에 대한 거 어디 나왔었어? 아까 면적 3분의 2 어디 나죠? 238페이지. 238페이지. 지정의 제한에서 2번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있었죠? 그 말이거든. 그거 나오는 거야. 제한에 갔을 때 그때도 제한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으로 하려면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각각 면적 3분의 3에 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게 거기 있는 거와 같은 내용에서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역이 조금 깊이 들어간 건데 하여튼 그런 거고. 또 마지막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분할 후 각각의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이면 됐죠? 1만이면 되지. 아까 3만이 아니라 그랬었죠? 저건 1만 이상으로 할 것 해서 3만이 아니었었죠. 틀린 건 5번만 정답인데 문제가 조금 난이도 높아요. 그렇게만 정리하죠. 자, 15번까지 있나? 문제가? 몇 번까지 있어? 몇 번? 16번까지 있어?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조금 늦어도 여기까지 끝내고 보자. 다음에 넘어오면 다음에는 시행 잡아야 돼. 조금 시간 걸려도 넘어가자. 13번 건너뛰어? 정답만 보자 그럼. 내용에서 옳은 것 아니다. 옳은 것 했을 때는 정답만 볼 수가 없어. 왜? 틀린 것들이 왜 틀린지를 알아야 되니까. 1번 국장 또는 시도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그랬나요? 자,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대빵들은 직접 듣는다 안 듣는다? 이 새끼들은 안 듣는다 그랬죠. 누구한테 내려버린다?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송부해서 시장수장 니들의 의견 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한다 그랬지. 직접 의견 들지 않는다 그랬어. 그건 조심해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럼 누가 인정? 시장운수구청장이 의견 듣죠? 그때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받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는 일정한 사항을 어떻게 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어디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다가 공고하고 며칠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킨다? 이때 30일이 아니고 며칠이죠? 14일 이상이었었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3번째, 위2에서 도시개발 면적이 10만 제부터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어디다 할 수 있다?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할 수 있다. 면적이 얼마일 때? 10만 제부터 미만일 때. 이게 옳은 정답이죠. 4번 국장, 시도사, 시장수수는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언제까지?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며칠 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주면 될까? 30일이야. 60일이 아니라 30일 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5번 국장, 시도사, 시장수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합니까? 아니야. 여기는 330만이 아니고 얼마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개최. 그래서 공청회 개최는 면적이 얼마일 때? 100만 제곱미터 일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건 3번만 정답. 자, 1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구 시의 효과에 대한 설명서 옳은 거. 이건 첫 번째 아주 잘나요. 중요한 거야. 첫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 시되면 해당 구역은 뭐로 본다? 원칙적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맞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뭐 만나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7가지 개발행위, 건공형체, 분물주, 그런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뭐다? 허가를 받아야 돼? 받을 필요가 없어. 받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 공고만 나도 그 이후부터 7가지 개발행위 한 자는 허가를 받아라 라고 했었죠. 또 도시개발구역에서 중목의 벌채 및 식재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야. 허가 받아야 돼요. 중목의 벌채, 건공형체, 분물축, 중목의 벌채 및 식재도 허가 대상에 들어간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도 국토개법엔 개발행위 허가 또 받아야 됩니까? 우리 책에 보면 뭐로 돼 있어? 그 박스 발음 있어 있어.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국토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는 몇 가지 개발행위죠? 7가지. 건공형체, 분물축 7가지 받으면 그 국토법 몇 가지? 6가지. 건공형체, 분물. 거기 죽자 안 들어가. 그거 뭐 한다? 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안 받아도 된다 말이야. 그래서 별도로 받아야 된다? 아니요. 5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나 사업에 먼저 착수한 자, 그 사업 계속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단 그 시점부터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아니요. 여기는 몇 월에?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뭐부터 하고? 특광, 특도, 시장 군수에게 뭐하고? 신고한 후에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틀렸고 옳은 건 아까 몇 번이죠? 1번만 정답. 자, 1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걸 고르랍니다. 첫째,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개발이 지정고시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되어 고시한거로 보지는 않는다. 맞습니까? 이게 어디 나오죠?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뭐라 본다?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한거로 본다. 단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국은 도시개발구로 지정고시에 따라도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되어 고시행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보지는 않는다.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 지역은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행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고시생으로 본다. 틀린 정답이죠. 3번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보는 상에 대여 도시군 관리게 된 지형도면의 고시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로 되는데 맞는 문장인데 3번은 굳이 애올라가지 마세요. 한 번도 시험 문제 낸 적 없습니다. 4번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물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개발행위 허가받는 거 언제부터 허가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죠?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뭐만 나면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우리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책에 봐봐. 뭐로 돼 있어? 뭐로 돼 있어? 언제부터 개발행위 허가받는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아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언제부터 허가받다는 얘기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뭐만 나도 공고만 나도 허가받아야 되고 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나서 그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그때부터 허가를 받아라. 두 가지 다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만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도 당연히 뭐 된다? 허가를 받는 거에 포함된다. 예, 맞는 문장이야. 이건 맞는 문장. 그럼 5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써놨습니까? 1개월 써놨는데 뭐에 대해 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건 2번만 정답. 자, 마지막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옳은 것. 자, 언제 원래 해제된 거로 그죠?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사하려고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이 해제된 거로 봐. 그죠? 그런데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공사하려고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해제된 거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뭐 써?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처분해야 된다? 틀렸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뭐 된 거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동이야. 뭐 60일 내에 뭐 해제 처분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 틀렸다. 이건 두 번째 틀렸고. 세 번째, 500만 채무태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제된 거로 본다. 자, 이거 맞는 문장으로 고쳐보세요. 뭐가 틀렸어 이거? 3번. 밑에 해설 보지 말고. 해설 안 보고선 본인이 찾아. 여기 봐봐. 여기만 보고 찾아. 첫째, 이게 지금 어디 있던 거죠? 동그라미 3개 중에 어디서 올라간 거야? 이거 A, B, C 중에 어디서 올라간 거예요? 이거 A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 이거 있잖아. 그 다음에 실시계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됐잖아. 어디 가는 거야 지금? A에서 B야? A에서 C야? A에서 C로 가는 거야. 근데 뭐가 틀렸어? 아니야. 면접 보지 말고 하지. 이 자체에서 틀렸어. 실시계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됐어?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랬지. 언제 인가를 받지 않은 거야. 인가 신청이 없다고 그랬지.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이랬었지. 그죠? 여기부터 틀린 거야. 틀린 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건 그만큼 자세하게 지금 외우지 못했다는 얘기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단부터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어?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다 그랬지. 언제 인가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 인가 신청만 들어오는 게 3년이지. 인가 받는 게 아니야.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어떤 효과?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3년이 된 날이라 다음 날에 해제된 거라 본다. 그죠? 근데 면적이 얼마랍니까? 500만 제곱미터래. 이때 500만 제곱미터라는 건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여기? 500만 제곱미터라는 건 3년에 이걸 5년으로 바꿔야 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면적과 관계없이 항상 몇 년에서 3년. 이거는 면적과 관계없이 항상 3년이야. 33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항상 3년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00만 제곱미터는 그냥 써놓은 것이고 의미는 없고 틀린 게 뭐 틀렸다? 3년은 맞는데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래서 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쳐야 되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짜가 맞았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300만 제곱미터인 자연녹지적에 도시개발구역이 시정고 시된 날부터 3년인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건 어디서 올리고 거죠? A, B, C 중에 어떤 거야? 이건 A에서 B로 가는 거야. 그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니까 일단 저는 실시계획 수립고시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시정고시 됐어. 몇 년이 좋은지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 2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보죠. 그런데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5년. 2년이나 5년이죠. 근데 지금 면적이 얼마래? 300만 제곱미터래. 330이 안 됐죠? 그럼 몇 년이 맞아? 2년. 그때는 3년이 아니라 이건 2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어?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2년이 되는 날에 여기도 다음 날도 빠져서 그래서 3년을 2년으로 고치고 다음 날을 집어넣어야지만 그래야 맞는다. 5번 공사 완료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공사가 완료됐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용도지점 및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도시개발 지정 이전의 용도지점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거로 본다. 맞아 틀려? 공사가 끝났어.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이제 해제됐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 그 구역이 다시 용도지역은 종전용도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된 거로 봅니까? 뭔데 이렇게 되는 건 언제야?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공사가 미시행됐을 때만 그때만 뭐로 본다? 다시 환원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때는 뭐로 돌아간다? 용도지역은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거로 본다.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구역 지정이 해제됐을 때만 그렇다. 아주 중요한 거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건 아주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옳은 거 1번만 정답. 나머지는 다 틀린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쉬었다 이제 시행자 들어가도록 하죠.